보자. 요 극수피 3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요것도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봐봐. 이게 18세기야, 18세기. 18세기. 일단 우리나라를 좀 더 크게 그려봤어. 이게 18세기에 왕래가 좀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여러 문헌을 통해서 좀 볼 수는 있는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통신사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간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내신으로 하기엔 또 너무 디테일하게 쓰셔가지고.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조금 힘들지만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쓴 나머지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사람들 몇몇도 일본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수필을 가져와서 공부할 정도로. 일기야, 일기. 근데 그 일기가 어떤 정도냐면은 210페이지 잠깐 펴볼까? 21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맨 아래 선생님이 표 하나 갖다 놨어. 그치? 210페이지 맨 아래 표를 보시면은요, 일본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도착한 후의 여정, 그리고 관백과 문서 교환, 그리고 조선과 다른 일본의 문화, 정치, 사회, 제도, 일본 사람과의 교류. 근데 얘들아, 그게 각 챕터고, 선생님 지금 챕터만 말한 거고, 너희가 지금 눈으로만 봐도 그 챕터별로 수록된 내용이 어때요? 진짜 많아, 얘들아. 이따가 읽어보면 알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하거든? 우리 그 디테일은 다 니네가 나중에 읽을 건데, 그래서 일본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이 사람의 일기로 공부했을 정도.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딱 여기 수록되어 있는 거 선생님이 짝짝짝짝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걸로 갖고 오기는 했어요. 요거까지만 보시면 되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는 20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8페이지의 구성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 네모 박스가 좀 보여요. 파란색 네모 박스에 이제 도모라고만 할게요. 도모에 가서 얘들아 노란색 봐봐. 뭘 봤대? 도시와 그리고 뭐? 숙소.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도시와 숙소의 번화함보다는 이제 도시는 괜찮은데 숙소로 가는 길을 볼 거야, 얘들아. 숙소로 가는 길. 이 도시랑 숙소로 가는 길에 어떻게 됐대, 얘들아? 너무 번화함에 놀랐다. 그러니까 여기 번화해서 놀랐다라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맞아. 플러스야,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갔대요, 얘들아? 후쿠젠지. 여기 두 번째는 후쿠. 여기서는 지금 또 뭘 봤다고 써있어요, 얘들아? 자연경관에 대한 아름다움이라고 써있지, 그치? 자연을 봤대. 자연에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써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이해됐니? 자, 그리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네?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노란색, 감탄하면서도 옆에 초록색이 하나 더 있어. 일본의 풍속의 괴이함을 느낀다. 마이너스가 살짝 나왔네. 후쿠에서는 자연만 본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모두 봤다. 풍속도 봤다. 근데 이 풍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느꼈대요, 얘들아? 괴이하다. 약간 마이너스도 느끼고 있네, 얘들아. 그치? 요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 어디로 갔대, 얘들아? 세 번째. 오사카. 우리 가끔 우리 고전문학에 보면은 대판이라는 말이 나와. 그 대판이 바로 오사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사카에서는 우리나라 명현에 대한 필담을 주고받으면서 일본의 출판 문화에 대한 경이로움, 오케이. 자, 일본의 출판 문화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꼈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근데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플러스를 느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뭘 느꼈다? 경계심을 느꼈대. 이 경계심이 뭐였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게 이 지문의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출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남의 나라를 보면은 훌륭하다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드니? 맞아. 근데 그 짜증나는 건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어떠니? 좀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가까운 나라잖아. 그치?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항상 얘들아 싸움이 붙으면 덜 발달한 나라가 밟히잖아. 이해됐어요? 요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까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글을 배우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알겠죠? 근데 요거랑 딱 어울리는 고전 시가가 작년수 특에 나왔더라고.
그거는 선생님이 또 너희가 이거부터 딱 익숙하게 해 놓은 후에 선생님이 또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도 딱 이래. 자연 경관에 대해서는 플러스 감정을 쫙 얘기하는데 그 일본의 풍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 개돼지라고 표현해. 되게 솔직하게 표현해. 그런 실제 그 부분이 또 발췌가 딱 돼가지고 수특에 실려 있어. 작년 수특에. 그래서 요거 너희가 다 이제 익히고 나면은 일단은 본문부터 확실하게 익힌 후에 선생님이 연계 질문들도 좀 해드릴게요. 혹시 저 문제집에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저거를 또 결국 만든 사람들도 수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끼어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선생님이랑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디를 보냐면 207페이지부터 가시면 되겠네요. 207페이지에서 선생님 네모박스 이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얘들아 앞에 봐봐. 얘네가 원래 도모에 도착해서 원래 어디로 이동하려고 했어. 이동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얘네를 접대하러 나온 일본인들이 거기로 바로 이동하면 안 돼. 우리가 도모의 후쿠 쪽에 숙소를 마련해놨는데 니네 그 숙소에 좀 머물러 줘야 돼. 왜? 높은 사람이 니네 거기다가 모시라고 우리한테 명령했는데 니네가 거기 안 가고 딴 데로 가버리면 우리 거기 꼭 가야 돼. 해가지고 뭐 큰일 난다는데 어떻게 가야지 해서 거기 가는 장면이 이제 여기 앞에 1단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도모에 도착했어요. 도모는 어디에 속한다. 숙소는 후쿠였다. 자, 절은 해안의 산 아래에 있었는데 건물이 매우 크고 시설이 굉장했다. 그리고 숙소까지는 6에서 7리 정도가 되었다. 얘들 되게 수치화해놓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에 갔어요? 길가에 갔고요. 주저리 떠들었지만 어쨌든 그 길가가 노란색 어떠했다? 번화했다. 이게 끝이야, 얘들아. 봐봐. 길가가 어떠했다? 번화했다. 이게 끝이에요, 얘들아.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놨을 뿐이에요. 그건 니네가 읽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갔어요, 얘들아? 동그라미 쫓아가야지. 노란색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해안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숲을 봤네? 니은 읽어. 소나무, 삼나무, 귤, 유자, 온갖 과일나무가 숲을 이루었고 노란색 가장 빼어난 경치라며 감탄했다. 이해됐니? 자, 그다음에 동쪽 가운데로 갔어요. 거기서 뭘 봤대 얘들아? 디귿 뭘 봤어요? 절을 봤대요. 절은 마치 뭐 같대요? 신선이 사는 곳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색채 하나 나옵니다. 푸르게 분칠한 것이 신선이 사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파트였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한번 해치워 봅니다, 얘들아.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09페이지에 2번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청결함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열거했다.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색채어 푸르다라고 얘기했고요. 신비롭다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신선이 사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신비로움을 나타낸 거 맞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빨리 갈게요. 그리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모에서는 간단해. 얘들아, 어디 봤어요? 길가, 해안, 절을 봤어요. 이게 끝. 다 플러스. 다음은 우리 어디에 도착했어요? 후쿠에 도착했어요. 나의 숙소는 후쿠. 자, 서쪽에 넓고 탁 트인 곳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아래로 수많은 집들이 내려다 보였는데 모두 화려했다. 산바람이 울퉁불퉁해서 살기 위험한 구역에는 반드시 섬들을 쌓아서 털을 높인 층층이 집을 지었는데 그리고 옆 빈터에는 구덩이를 파서 초록색 무덤을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돌을 쌓아 올렸으며 간혹 글자가 지어진 비석이 문 앞에 있었다. 무덤 속의 사람과 더불어 먹고 사는 등의 생활이 함께하다니 회개망측했다가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자연은 아름다운데 일본 풍속은 게이하구나 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 초록색 파트예요. 이해됐어요? 풍속은 게이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중략 부분에 이제 후지산도 갔다가 오사카도 갔다가 하는 부분이 바로 중략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사카에서는 무슨 얘기할 거야? 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적이 많은 것은 실로 천하의 장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파트. 여기가 아마 메인이 될 거야, 얘들아. 니네 그 시험에 만약에 이 지문이 발췌가 된다면 여기가 빠짐없이 발췌가 될 거예요. 여기 내용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쌤이랑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앞에 봐요. 어떤 뉘앙스냐면 18세기잖아. 내가 일본에 갔잖아. 일본에 갔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뭐 유튜브가 있어, 뭐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냥 조선이라는 조그만한 나라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요즘으로 치자면 잠깐 좀 누를까? 일시정지야. 알겠지? 조심해야 돼. 그냥 정지 안 하면 일시정지 눌러야 돼.
그러니까 일본에 갔는데 약간 이런 거야. 아, 잠깐 다시 먹을까?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이씨, 쓰이네. 자, 그래서 여기 네모박스 있죠. 그 부분들이 다 지금 그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인들 입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문장가들 이름이 다 나오는 거야. 뭐라고? 거기 네모박스만 읽을게요. 세계 이황 선생, 최치원, 설주. 얘들 왜 최치원 알아? 최치원 누구야? 제가해산 독서당. 물로 온 산을 다 둘러쌌다고. 너희 설총도 알아? 화한가? 우탁도 알아? 추운 산에 녹인 바람 번듯 잠깐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흰머리 녹여볼까 하노라. 이 진짜 유명한 문장가들이거든. 그러니까 태계 선생, 최치원, 설총, 김장생, 우탁, 이세, 그리고 김종직까지 엄청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지, 이 글쓴이가. 이거 수필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여기 그리고 한국 아니고 일본이잖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나는 괴이하게 여겨서 시험 삼아서 스몰 A 조형 알아요? 차천로 알아요? 호추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자기도 약간 그런 거 있지. 얘네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좀 아는 채? 너 호추 알아? 이 누구 알아? 누구 알아?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한 거야. 얘들아.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또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얘가 그 생각을 해봤어. 아, 오히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알고 왜 본인들의 사람들은 모를까? 아마 이거는 문헌의 차이다. 우리나라 문헌은 기록이만 남아있는데 일본 문헌은 기록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조형, 차천로, 호추에 대해서 물으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체로 자기 나라 일에는 아주 어두웠으니 이는 일본의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일이 모두 눈 위에 새 발자국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교역을 시작한 이래로 회색만 읽을게요. 통역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널리 책을 구하였으니 그들이 누구에게? 우리나라 통역관들에게 배운 것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책을 자꾸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출판 기술이 발달했구나. 이런 것까지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을과 미음을 다 읽었어요, 얘들아. 리을은 무슨 내용이었어? 네모 박스들 열거해 놓은 부분이었고요. 미음은 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 회색 파트였습니다. 자,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얘들아. 원인과 결과는 많아. 아, 맞아. 그치? 원인과 결과가 뭐예요? 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일본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가 뭘까? 이거여서 문헌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부분. 원인과 결과에 따른 서술 방식은 맞는데 우리나라의 통신사를 요청하게 된 이유가 아니지, 얘들아. 책을 널리 구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나머지 내용 이어서 가볼게요. 근데 가장 통탄스러운 것은 이거 얘들아 경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분홍 색깔 체크해놨어요. 가장 통탄스러운 것은 회사록, 증비록, 간양록 이런 것들 분홍색만 읽을게요. 헷갈리니까. 조선과 일본 사이에 기밀을 기록한 것이 많은데 이 책들이 지금 오사카에 출판되고 있다는 것. 적을 정탐하여 적에게 알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여 참 두려운 일이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출판 기술이 발달됐는데 그게 왜 두려운 거야? 이런 기밀 문서까지 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보호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 색깔로 갈 건데요. 이 노란색은 다시 한번 출판 기술에 대해서 감탄하는 부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선몽량 필요 없어. 선몽량의 큰아버지인 성환이 중요해. 성환이 일본에 왔었거든. 통신사로. 성환이 임술련에 재수관이 되어서 일본에 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선몽량이 큰아버지가 누구야? 성환. 성환이 남긴 글을 구하고자 했는데 일본인이 오사카에서 임술사화집이라는 글을 구해서 보여줬는데 그 글에 이 성몽량의 큰아버지 성환이 남긴 말이 한 글자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었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십묘년 사신이 왔을 때의 시문도 벌써 출간이 됐는가? 라고 했는데 얘들아 B 위에 잠깐 읽고 갈게요. 선지 하나 걸려서.
한 글자 한마디도, 아니 비 안 넘겨도 돼 얘들아. 우리 본문에서 비 위에 파트. 한 글자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었으며 일본인들이 화답한 글도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출판하기에 있어서 한국인들의 사신이 와서 일본인들과 나눈 대화가 정말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 읽을게요. 신묘년에 사신이 왔을 때의 시문도 벌써 출간이 됐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시가 가장 많았는데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고 아직 수습하여 책으로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쇼타니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사카에서 출판된 성사답향이라는 책 2권을 보여줬는데 이거 소름. 이 작가 나와 3명이 이 화답한 시들로 출간됐는데 날짜를 계산해보니 한 달 전에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엄청 경이로운 거지, 그치? 그래서 밑줄 부분 읽을게요. 일본 사람들이 일 버리기를 좋아하고 명성을 좋아하는 습관은 중국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관적인 평가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아마도 발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 큰 맥락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에서 어렵게 나올 건덕지가 사실은 없어. 그냥 단순 내용 일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왜 하고 있어요? 내신에서. 아마도 내가 봤을 때 이 파트는 시험 범위 들어가면 나올 가능성이 좀 없을 수 있어. 그냥 강연 탈춤 정도? 그거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지. 그치? 여기 왜 낼 건덕지가 없어? 니네가 봐봐. 지금.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얘들아. 1번 가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얘들아, 1번의 정답 5번 바로 갈게요. 성목량. 얘들 아까 기억나요? 성목량의 큰아버지 성완이 왔었던 그 글을 기록한 거를 봤다 그랬잖아. 근데 그때 뒤에 일본인들이 화답한 걸 부록에 실었다 그랬죠? 선지 5번 갈게요. 성목량은 제술관으로 왔던 큰아버지의 글이 수록된 책을 구해준 일본인들이랑 감사한 마음을 부록, 이거 아니잖아. 그치? 정답은 5번이고요. 내용일치 수준이었어요. 3번 갑니다. 스몰 a와 스몰 b. 얘들아, 이거 간단하게 한번 찍고 갈까? 아까 조형의 후손이 있는가? 얘들아, 이거 조형이 일본 사람이라고 했지? 이거 아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였죠? 이것만 그냥 짚고 가. A는 조형의 후손이 있는가?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였어? 나가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였지. 조형은 일본인이었어요. 그쵸? 이거 왜 지문이 나오는 거였지? 일본 사람들이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아니까 너무 의아해서 자기도 그냥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런 부분. 자, B 파트는 어떤 부분이었지? 신묘년에 사신이 왔을 때, 신묘년에 사신이 왔을 때, 그 책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거든. 그치? 이건 뭐야? 얘네의 출판 기술이 하도 훌륭하니까, 혹시 그때 이것도 읽고 싶은데 있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본 거야, 얘들아. 그죠? 그런 부분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얘들아. 한번 볼게요. 자신의 생각을 감추기 위한 거, 이거 말도 안 되고. 자, 2번.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런 것도 아니고 자,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 4번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됐어 얘들아 그냥 5번만 봐 뭐예요? 뭐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나도 일본인 얘기해야지 이거였단 말이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야 짱인데 이거 다 출판했단 말이야? 혹시 이것도 있을까? 놀라움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그냥 5번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번의 정답 바로 4번의 정답 바로 3번으로 갈게요. 자신이 일본인들과 나눈 우리나라 선현들에 대한 문답을 통해 지난 일본 역사가 새 발자국같이 살았어요. 얘들아, 이게 아까 어떤 부분이었는지 기억나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네 나라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몰라. 이거 왜 그렇다 그랬지? 아마도 우리나라 문헌은 많이 남아있는데 일본의 문헌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했지. 일본의 문헌 기록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냥 말장난 수준에 불과한 선지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이해됐어요? 기록 자체가 없다 그런 거지 기록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해됐니? 네, 뭐 이해할 것도 없었죠? 자, 다현이 한번 잘라주시고